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드릴 논문은 이제 미국의 메릴랜드대랑 어도비 리서치 센터랑 같이 협력해서 CBPR 2020년에 제출한 Deep Strip High Resolution Boundary Refinement라는 논문입니다. 네, 이번 CBPR 6월에 있을 CBPR 2020년에 지금 이 논문이 제출돼서 억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순서는 이러합니다. 네, 먼저 딥스트립 그 논문의 제안과 이런 주제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이슈에서 바운더리 디텍션, 즉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정교하게 잡는 그러한 연구는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원본 이미지는 굉장히 고해상도인 HR, 즉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인데 마스크의 경우는 원본 이미지보다 다소 화질이 떨어지는 로우 레졸루션 마스크인 경우를 여러 번 이제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아주 정교한 세그멘테이션 필요한 태스크에서 원본 이미지는 굉장히 고해상도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의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아주 정교하게 바운더리를 따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더 사진 기술도 발전하고 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들이 더 많이 이제 대중들에게도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쓸 수 있는 고해상도 마스크를 개발하는 것을 딥스트립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딥스트립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바운더리를 리파인먼트하는 그렇게 바운더리를 잘 정교하게 따주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하는데 특이한 점은 딥스트립은 이 고해상도 이미지의 전체 이미지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고해상도 이미지의 에서 레이블의 바운더리 부분만 이렇게 따서 이 부분을 따로 데이터 세트를 따로 만들어 줍니다. 그것을 이제 스트립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운더리 부분만 따로 정제하고 데이터 세트로 따로 구성하여서 학습을 시키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뒤에서 구조 설명할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새로운 이제 노블 러스 즉 새로운 로스함수들을 여러 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boundary distance, matching loss, 그리고 C0 continuity loss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에 테스트 세트로 사용할 고해상도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저자들 중에서 어도비 기관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고해상도 데이터셋인 픽사 HR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논문의 저자들이 후에 이밸류에이션 할 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먼저 related work입니다. 연관 연구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boundary refinement 연구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지에서 세그멘테이션 즉 그 레이블이 바운더리를 아주 정교하게 따서 세그멘테이션 맵을 만드는 그러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이러한 boundary refinement 연구들로는 대표적인 게 conditional random field, CRF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것과 graphcut이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모두 저해상도 이미지에서 엣지를 디텍트하는 그러한 모델들이었고 딥스트립처럼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바운더리를 리파인먼트하는 그러한 기술은 아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관 기술은 이제 액티브 컨트롤이라는 개념인데 이 기술은 이제 조금 노이즈가 낀 그런 사진에서 바운더리 즉 엣지 영역을 뭐 끊어진 부분이나 그런 것을 다시 다 스무스하게 연결시켜줘서 컨투어를 잘 따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스네이크라는 기술과 딥 액티브 컨트롤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의 한계점은 또 무엇이 있냐면 이 기술들은 모두
컨투어를 딸 때 모델의 인풋으로 이제 이미지의 전체 이미지를 넣습니다. 즉 entire 이미지를 전부 다 프로세싱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계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사용되는 메모리량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곧 설명해 드릴 딥스트립 모델에서는 전체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에서 레이블의 바운드리 부분만 따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많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련 연구는 하이 레졸루션 업샘플링인데요. 이제 로우 레졸루션 레이블 이미지들을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이나 그런 다양한 인터폴레이션 기술을 통해 업샘플링하는 저희가 평소에도 자주 쓰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딥스트립의 아키텍처 모델 구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딥스트립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이제 딥스트립 모델의 인풋으로는 화면에서도 보시듯이 HR 이미지, 즉 고해상도 이미지가 원본 인풋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이때 딥스트립 모델은 원본 이미지가 있을 때 원본 이미지에 작업할 마스크의 이 엣지 부분만 따서 이 바운드리 부분만 정교하게 리파인먼트 하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 이 데이터셋을 다시 재구성을 하는데요. 바로 보시는 스트립 크리에이션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을 때 마스크의 바운드리 부분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계속 잘라가지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아주 여러 장의 작은 크기로 잘라진 스트립 이미지 데이터셋을 새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미지 딥스트립 모델에서 트레인 데이터셋으로는 바로 이런 스트립 데이터셋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인코더와 디코더 형식으로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걸치게 되는데요. 실제로 딥스트립에서는 유넷 아키텍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걸쳐서 스트립된 이미지들 사이에서 바운더리 영역을 선의 형태로 이렇게 뽑아내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X라고 표시된 그림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이 X를 M이라는 이러한 레이어를 거쳐서 M이라고 표기된 이런 레이어를 거쳐서 이것을 더 리파인먼트 하는 그렇게 정교화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이널 아웃풋인 이렇게 잘 깨끗하게 정리된 바운더리 엣지 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미지를 스트립 해가지고 작은 이미지 단위로 쪼개졌기 때문에 바운더리 또한 작은 단위로 계속 쪼개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바운더리를 refined 된 바운더리를 얻게 되면은 그 바운더리들을 순서에 맞게 다시 다 갖다 이어 붙여서 즉 reconstruct해서 최종적인 레이블을 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각 해당 아키텍처에서 각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트립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스트립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low resolution 마스크와 HR, 즉 high resolution 이미지가 두 개가 쌍으로 데이터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HR 이미지에서 마스크에 해당하는 이 바운더리 리전을 따줘서 스트립 이미지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선 에러 마스크를 B스플라인이라는 그런 인터폴레이션 메서드를 통해서 스무스하게 잘라진 부분이나 그런 거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 보시는 세 번째 그림에서 이 컨투어를 얻게 되면은 이 컨투어의 컨투어가 이렇게 꺾여져 있는 그런 커브 부분이 있습니다. 그 커브 부분마다 이런 수직 벡터, 즉 normal direction을 이런 커브 포인트에서 다 일일이 계산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 normal direction을 기준으로 해서 적당한 h, 즉 height만큼 너비를 두고 바운더리 영역을 따주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마스크의 바운더리 부분만 이렇게 따주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일정한 위스를 두고
그 width 너비로 스트립 이미지를 모두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스트립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로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한 ground truth 레이블도 똑같이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처럼 이렇게 스트립 형태로 마스크를 새로 다 자잘하게 잘라줘야 됩니다. 근데 ground truth 레이블의 경우 이렇게 바운더리를 따서 자르는 과정에서 이제 이 바운더리 리전에 스트립 이미지의 하이트가 너무 작거나 위스가 너무 좁을 경우 이제 원본 마스크에 있었던 그 엣지 컨투어 부분이 다 포함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포함이 안 된 엣지 부분의 픽셀들은 따로 다른 추론 방법을 통해서 임의로 이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이 반대로 이 하이트가 굉장히 커가지고 지금 스트립 이미지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고 하면은 이제 복잡한 이미지에서는 하나의 스트립 단위에서 여러 가지의 바운더리가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또 추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바운더리 라인 중에서 한 가지만 택해서 ground truth 레이블을 설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제 프리딕션 단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혹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질문이 있을까요? 학습을 할 때 저 마스크를 이용해서 스트립 이미지를 만드는데 네, 인퍼런스 할 때는 마스크가 없으니까 저 아닙니다. 인퍼런스 할 때도 이렇게 로우 레졸루션 마스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스크도 주어진 상태에서 약간 네, 정확하게 샘플링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그래서 마스크랑 이미지랑 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예, 예, 예. 여기서 저희 노멀 디렉션 뽑는다고 했는데 네네. 그럼 저거는 이제 이미지마다 개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데이터 사이즈가 다 맞으니까. 이 노멀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커브가 심한 부분에서 이제 노멀 디렉션을 잡고 이렇게 위스와 화이트로 스트립 이미지를 구성해 주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지마다 다 다릅니다. 수가 달라요, 그러면? 그 어, 포인트의 개수의 수가. 사실 스트립 이미지의 개수 자체는 다 연속되게 이렇게 따여지는 건데 그 하나의 스트립 이미지가 위스와 하이트의 직사각형 형태로 표기가 되는데 그 위스와 하이트를 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수는 달라집니다. 아,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립으로 잘라가지고 스트립 이미지 데이터셋을 만들고 나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인코더 디코더 구조, 즉 여기서는 유넷을 사용했는데요. 유넷을 통해서 이제 스트립된 이미지에서 바운더리 엣지 부분을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자주 사용되는 세그멘테이션 기법처럼 이제 다운 샘플링하고 업 샘플링을 통해서 화면에서 보시는 X 바운더리 엣지 부분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X를 보시면은 바운더리가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스트립 이미지에서 이제 여러 개의 바운더리, 즉 하나 이상의 바운더리 엣지 라인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군데군데 바운더리 부분이 군데군데 잘려 있는 그러한 부분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때문에 이러한 거는 이제 셀렉션 레이어라는 또 하나의 추가 레이어를 이용해서 리파인먼트를 해주는데요. 셀렉션 레이어는 기존 유넷의 아웃풋인 이 X에서 아주 정교하게 잘 뽑힌 그런 바운더리들만 셀렉트를 해주어서 다시 재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의 아웃풋으로 이제 S라는 파이널 깨끗한 바운더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논문의 저자들은 또 지금 이 레이어에서 유넷을 학습시킬 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는 인풋으로 들어가는 원본 이미지들이 해상도가 모두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해상도를 맞추기 위해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유넷의 아웃풋인 X가 이제 potential boundary, 즉 진짜 깨끗한 바운더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캔디데이트 후보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X는 이제 유넷 모델에서 마지막 업샘플링 레이어에 시그모이드 펑션을 입혀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렉션 레이어를 거쳐서 나오는 최종 바운더리 S는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S는 X 곱하기 M으로 표현됩니다. 즉 X는 처음 유넷 구조를 거친 그런 포텐셜 바운더리들이고 여기서 M은 이제 셀렉션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아웃풋의 소프트맥스를 씌운 값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straight boundary prediction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굉장히 refined된 바운더리를 얻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또 이 딥스트립의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여러 가지 새로운 로스 펑션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로스 펑션이 총 5개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 많이 쓰이는 에런 로스와 다이스 로스가 이용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수식에서 y 플러스는 이제 스트립 이미지에서 바운더리가 좋은 바운더리가 있는 부분이고 y 마이너스는 이제 스트립 이미지에서 잘 정제가 안 된 그러한 버리는 바운더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y 값은 이제 true, ground truth 바운더리 라인이고 s는 이제 모델에 predicted 돼서 prediction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계산해서 자주 사용하는 에런 로스처럼 일단 계산을 하는 이 로스 펑션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다이스 로스 펑션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boundary distance loss부터 이제 새롭게 논문의 저자들이 정의한 로스인데 이 boundary distance loss는 무엇이냐면은 우측 상단에 그림을 보시면은 boundary distance loss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주황색 선이 이제 ground truth ground truth 엣지 라인이고 화면에서 초록색 선이 이제 모델의 아웃풋 바운더리 라인입니다. 이 사이의 거리를 이제 L1이랑 다이스 로스로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이의 거리를 distance loss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지금 이 수식에서 보시는 대문자 W 값은 strip 이미지의 width, 즉 넓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매칭 러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또 어떤 러스이냐면은 우측 상단에 또 그림을 보시면은 초록색이 이제 프리딕션 돼서 나온 프리딕션 된 바운더리 라인인데 이 라인이 스트립 이미지에서 윗과 하이트가 있는데 이 하이트가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하이트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하이트는 지금 그냥 달라질 수 있는 변수인데요. 이 하이트가 달라짐에 따라서 모델의 아웃풋이나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딥스트림 모델을 학습시킬 때 처음에 이니셜 하이트인 H1을 두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두 번째 그와 동시에 이제 H2라는 그러한 하이트를 두고 이미지 스트립을 따서 하이트가 다른 두 가지의 이미지 스트립에 대해서 바운더리 프리딕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계산하는 게 바로 매칭 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C0 Continuity Regul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우측 상단에 또 보시다시피 바운더리 라인이 하나의 이미지 스트립에서 끊겨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 끊겨진 거리 즉 마지널 디퍼런스를 이 수식에서는 V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마지널 디퍼런스를 계산을 해서 이거를 이제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페널티를 줘서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국에 최종적인 로스 펑션은 에런 로스 더하기 다이스 로스 더하기 디스턴스 로스 더하기 매칭 로스 더하기 컨티뉴어티 레귤라이제이션 로스가 되겠습니다. 이때 바운더리 디스턴스 로스와 매칭 로스와 C0 컨티뉴어 레귤라이제이션은 각각 람다 1, 람다 2, 람다 3만큼의 파라미터가 곱해져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파이널 바운더리 라인이 생성이 되면은 그렇게 이미지 스트립 단위로 생성이 된 라인들을 전부 다 하나로 이어가지고 최종적인 아웃풋 그 레이블 맵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처음에 이제 전체 크기 사이즈의 HR 이미지와 마스크가 주어졌을 때 그 HR 이미지의 각각의 좌표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해놨다가 그 해당 좌표들을 이용해서 다시 리컨스트럭 할 때 이어서 붙인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seam curving이라는 다이나믹 프로그램 기술을 이용해서 더 스무스하게 잘 갖다 이어 붙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inference stage, 즉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미지 스트립을 딸 때 다양한 이 width, 이미지 스트립의 width는 다양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설정하는 만큼 width를 다르게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height의 경우는 픽스된 값, 즉 고정 값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height가 굉장히 좁을 경우에는 바운더리가 밖으로 이렇게 튀어서 바운더리 엣지 라인이 다 포함이 안 될 수 있을까 걱정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이 논문의 저자들은 우선은 일단 이 해당 이미지 스트립에서 바운더리가 다 포함이 된다고 그냥 일단 임의로 가정을 하고 트레인 인퍼런스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에서 사용되는 트레이닝 세트와 이제 이밸리에이션 세트인데요. 이제 데이터 세트로는 첫 번째 데이비스 2016이라는 데이터 세트를 이용했습니다. 이 세트는 이제 480과 1080p라는 이제 아주 고해상도로 이루어진 이미지고요. 언뜻 보셔도 아실 수 있듯이 이제 레이블이 엣지 라인이 굉장히 정교하게 따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에서 주로 쓰이는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셋, 즉 테스트 세트로는 이 논문 저자들이 직접 만든 픽사 HR이라는 100개의 이제 수기로 어노테이트된 그런 이미지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7K 곱하기 7K로 굉장히 고해상도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인풋으로 원본 이미지와 함께 이제 어노테이션 맵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인풋과 함께 들어가는 true 레이블은 이제 저해상도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원본인 하이 레졸루션 마스크를 8배, 16배, 32배 줄여서 저해상도 마스크로 바꾼 다음에 그렇게 인풋으로 넣어서 학습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스로는 boundary based F score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위에 있는 이제 수많은 모델들이 기존에 이런 boundary segmentation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 단에 위치한 게 논문의 저자들이 말하는 딥스트립 기술입니다. F 스코어가 높을수록 좋은 건데 이제 데이비스 2016 데이터와 그리고 픽사 HR 데이터 세트에서 전 컬럼들에서 모두 가장 월등한 수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교 대상이 베이스라인 모델이 있는데 베이스라인 모델은 앞서 설명한 딥스트립에서 다양한 로스 펑션 중에 오로지 L1 로스 펑션 하나만 사용하고, 그리고 바운더리를 프리딕션 할 때 유넷 구조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셀렉션 레이어를 제외한 그런 모델을 베이스라인 모델로 채택을 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데이터 세트에서 픽셀 HR 8 곱하기 16x, 32x 이렇게 표기된 부분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간 마스크가 8배만큼, 16배만큼, 32배만큼 저해상도로 바뀌어서 들어간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논문의 저자들이 이 모델이
굉장히 빠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그에 대한 실험도 있습니다. 메모리를 보시면 3300MB로 기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메모리를 적게 사용했고 그리고 스피드 또한 빠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퀄리테이티브 결과인데요.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세 번째 로우에 있는 게 이제 해당 논문의 결과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ground truth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시면은 다른 DENSE-CRF나 STIL 같은 메소드들은 바운더리 라인이 좀 튀거나 되게 딱 정교하게 잡아내지 못하고 좀 밖에서 나가 있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이제 딥스트립은 ground truth 레이블과 거의 비슷하게 거의 동일하게끔 이제 딱 그 경계면을 잘 잡아낸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건 또 더 많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이제 코코 데이터 세트에서 실험을 한 건데요. 코코 데이터 세트에서 바운더리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한 결과도 이제 맨 우측에 있는 딥스트립의 결과물이 가장 바운더리가 매끄러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제 이 저자들은 이제 총 크게 두 가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논문이 굉장히 사용한 그 로스 펑션도 다양하고 그리고 모델 자체도 셀렉션 레이어와 유닛 레이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외해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하나 포함해가면서 성능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맨 처음 유닛 스트립 즉 나이슬러스만 가지고 사용하는 그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셀렉션 레이어를 넣고 또 그 다음에는 바운더리 디스턴스를 포함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C 제로 레귤레이제이션을 포함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F 스코어가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을 때 트레인 데이터 세트로 이미지 스트립을 잘라서 넣었을 때 위스는 다양할 수 있대 하이트는 고정된 값을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이미지 스트립의 하이트도 즉 높이도 이제 다양하게 주고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고정된 하이트를 사용할 때보다 이제 총 이미지 스트립을 두 가지의 두 가지의 그렇게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기 다른 하이트를 두고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F 스코어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스트립을 할 때 H 즉 높이 값도 정적인 H 값보다는 다양한 H 값을 주는 더 좋을 수가 있다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컨클루션입니다. 이제 이 논문은 이제 다양한 로스 펑션들도 많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또 성능도 조금 성능도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쓸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해상도 마스크에서 고해상도 마스크를 뽑아내는 아주 기존의 방법들을 이용하지 않고 고해상도 마스크를 이용하는 노블 스트래테지를 성립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한계점이 있는데 이제 트루 마스크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complicated topology나 아니면은 엣지 라인이 하드하지 않고 소프트한 그런 바운더리 리전일 경우에는 이제 조금 난항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지막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이미지 스트립을 할 때 하이트를 더 잘 적용을 한다든가 이러한 조금 더 정교한 그러한 메소드들이 더 포함이 돼서 아마 성능을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논문 리뷰는 마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